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81조 대함융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문은 굉장히 길어서 보통 지금까지 올린 글자 활자에 비해서 아주 축소를 했기 때문에 좀 보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읽기도 전에 벌써 조문이 이렇게 길면은 그냥 답답하죠. 답답한데 우리가 그래도 내용을 알고 보면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키포인트 조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사실만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것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조문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마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게 꼭 이와 같은 증상에 함융탕을 쓰는 것이 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중경은 다만 이와 같이 했을 뿐이다. 어쩌면 중경서에는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다 라는 것이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한번 우리가 편견 없이 한번 보면은 태양병의 맥 부위, 여기에 보면은 계지탕을 쓸 수가 있겠죠. 맥 부위.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이 동삭이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맥상이. 자, 우리가 환자들한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맥이 부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동하고 삭하다. 이게 동이라고 하는 거는 강조한 거죠. 움직임이 빠르다. 그러니까 맥이 부하고 삭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같이 강조했기 표기 때문에 약간 이건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 조문에서 두통 발열, 미도 환출. 여기서 이 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도 이것은 무슨 후세에서 말하는 도안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씩 이렇게 몰래 땀을 흘리나, 어쨌든 간에 두통 발열하면서 몰래 땀이 조금씩 흘리나, 그러면은 이와 같이 흘리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의 그 이열에 의한 그 증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고 하고 여기서 도리어 오한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 제일 처음에 공부했을 땐 오한이냐 불오한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통 발열하면서 오한하면 표증이잖아요. 근데 반이라고 쓴 것은 이 사람은 예측을 오한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표증이라는 얘기죠. 표증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했건을 의사가 여기에 또 반하지 않대. 역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문도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떠한 문제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면서 쓴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미도 환출하고 오한하면서 이렇게 됐다면은 계지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땀을 그래도 흘리니까. 이거는 계지탕을 쓸 수가 있는데 도리어 반하지 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도리어 이 반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반은 뭐냐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후회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맥부 동삭에서 이 맥부가 동삭한 게 동삭맥이 지맥으로 변했다. 하제를 쓰고 났더니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보니까 횡격막의 안쪽으로 해서 통증이 있어가지고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거부를 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면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증상과는 다른 새로운 증상이죠. 그러면서 호흡곤란하고 조번증이, 그러니까 번조인데 이렇게 조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번조로 읽어야겠죠. 단기 호흡곤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보고 그럴 때 숨소리가 거친지 아니한지를 항상 파악해서 봐야 돼요. 파악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환자를 굉장히 관찰을 주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거수일투족, 어떤 환자의 습성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그와 같은 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의 예후라든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기침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오늘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도 잠겨 있고, 그러니까 벌써 저 같은 경우 지금 기침을 했을 때 이 기침 소리가 가래가 끼어 있는 기침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마른 기침이잖아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환자가 하는 행위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없다. 기침 한 번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른 기침 해숙기가 있는지,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습득을 해야지만이 중경소 조문이라든가 병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중온해는 여기까지, 심중이 온해라고 하는 거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온해라고 하는 거는 표현 자체가 어렵지 무엇인가 규정짓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건데, 온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답답한 것을 말하는 걸 온해라고 그런대요. 굉장히 이것을 막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답답하다, 뭐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모호하지만 답답한 거, 요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단기 번조, 심중 온해뿐만 아니라 고통, 이게 통증이 있다. 너무 심해가지고. 자, 그 다음 그 조문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조문은, 자, 양기가 안으로 함몰되면서, 이 함자에 보면은 함흉탕이 왜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기가 안으로 빠져 들어와, 그러니까 안으로 침입해서, 심화 부위가, 인이란 건 여기서 잘 봐야 돼. 심화가 이로 인해서 여기에 이거가 해당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반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화가 이로 인해서 굳어졌다.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한 해석이죠. 이것이 바로 결흉이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조문에서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해석이에요. 후세 사람들. 이 조문을, 이 글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에 의해 가지고 해석해 놓은 해설이지, 이것을 정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중경서 그 독법 자서 1편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중경서를 볼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증상을 근거로 하고 증상 위에 어떤 문자도 알고 보면은 해석이다. 주의 문자다. 그 주의 문자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의학적 사고방식, 의안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을 무조건 정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병리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병리기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증상에 대해서 그 원인 규명, 병리 기전 또는 양리 기전 이것을 알아야지 서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사를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그 보편 타당성 있는 그 얘기를 해야지 서로 상대방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자기만 알고 있는 언어로 쓴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이 해석적인 의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세요. 이 양기라는 말 자체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조문 해석할 때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 양기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표열로 해야죠. 표열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양기가 병리적 양기냐 생리적 양기냐 이런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이거는 한태지가 한 얘기인데 한태지가 순자를 읽고 순자와 양자를 맹자에 비교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태건이 부정하고 어원이 불상해라. 선택했는데 정밀하지 못했고 말을 할 때 자세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기가. 중경글에 언제 이와 같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기상충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직 여기서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중경서의 표기 방식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표열이라고 차라리 조문 해석이라면은 표열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열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혼란을 초래해요. 자, 양기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왜 양기가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표리라는 개념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표리라고 하는 그 인체의 어떠한 부위가 어느 정도에 있는 건 있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서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재를 쏟아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표와 리의 상호 균형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쑥 들어간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디에서 고기압이라는 거 뭐냐면 저기가 강한 데에서 약한 데로 일단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이 뭐냐면 하재를 했기 때문에 이위가 속에 있는 내부위가 외부에 비해서 압력 관계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병세죠. 예. 그러니까 반포 발리 뭐 이런 거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온 케이스죠. 그랬더니 심화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편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죠. 일종의. 이게 결용이니 뭐뭇이 되다 이런 것은 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용이는 병명이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거예요. 흉이 뭉쳐있다. 이게 뭐예요? 중경은 이런 식으로 글을 안 쓴다니까요. 경내 거통이 결용의 증상이지 결용 자체는 병증이 아니라는 거. 자, 대한명탕으로 처리하고 만약 크게 여기도 대자를 썼잖아요. 크게 결용이 없고 크게 결용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거. 다만 자, 이런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머리에만 땀을 흘리고 여처에는 무한하니 다른 곳에 다른 인체 부위에 손과 팔 몸에서는 땀이 나지 아니하나 경제히 환하고 그러니까 목 주위로만 땀을 흘린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예. 다만 두 한철하고 이 글은 없어도 돼. 그러니까 다른 조문에서는
단 두 한줄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처 무한 경제 이환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몸에선 땀이 안 나고 머리에서만 땀 난다. 왜 이거를 특히 강조를 했는가? 다만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변이 불리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몸은 장차 반드시 발항증이 나타난다. 일단은 대함용항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변분리라고 딱 여기다 쓴 거예요. 자, 배설 기능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일종의 3대 우리 몸에 자연 생리적으로 병독을 배설하는 3대 기능인데 거기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땀도 안 나요. 목에서만 제한적으로 난다는 거거든요. 땀도 안 나고 소변도 잘 물린다. 자, 그러면은 발항이 결국은 뭐냐면 습열에 의해 가지고서 몸에 축적된 습과 열에 의해서 발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함용을 치료한다. 소변 분리를 치료한 게 아니에요. 또 열을 치료한 거예요. 열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항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 조문에 몇 개의 조문에서 발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처방이 틀려요. 어떤 경우는 인지노령산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 분리할 때. 근데 여기에서는 워낙 큰 병위에 있어서도 큰 병위에 근거를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야. 여기는 아직까지는 흉부의 조혈을 치료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봐서는 소변 분리보다 더 우위에 있다. 아직. 예, 저는 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계속 나오니까 한번 그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정한 거 보면 간단하죠. 태양병, 맥부위 동상, 두통 발열, 미도 한출이 오한, 의가 반하지 한데 맥이 이렇게 변하고 경내 거통, 단기 번조, 심중온에 심화 석편자 대함용탕으로 치료하라. 그러니까 아까 양기내암, 신화 인편, 그래서 즉이 결흉이니 요 글자는 빼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이와 같은 병리기전이 일어났냐면은 상호 균형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표리 상하가 우리가 상초, 중초, 하초라고도 돼요. 그러니까 반표, 리, 상초, 중초, 하초의 이와 같은 하나의 우리가 물론 우리 인체가 이론적인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구획이 있기 때문에 상호 조직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그 압력 관계라든가 어떤 그 에너지가 동등하게 맞물려 있는데 갑자기 땀을 흘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재를 썼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괴병이 발생이 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표열이 안으로 쑥 들어온 거죠. 에너지는 항상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 중에서도 병세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전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계적 해석으로 보면은 표증, 반표발인증, 이증 이렇게도 보고 또는 음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어떻게 전변이 되느냐? 우리 몸의 취약한 쪽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것은 그냥 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체질로 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소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독특한 어떠한 그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약한 쪽으로 병은 들어간다. 예. 여기에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경에 옛날에 보니까 사기 소주자, 사기가 머무르는 곳에 도달하는 곳에 사기가 침범하면은 그 기는 반드시 허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사기가 머무르는 것, 사기 소주자의 사기가 주한 바에 머무르는 바에 그 기가 그곳의 기가 허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기가 약한 곳에 사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 반드시 제 말도 오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사기가 주하는 바에 그 기가 반드시 허해진다라는 뜻도 맞고 그 기가 허한 곳에 반드시 사기가 도달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예요. 이와 같은 그냥 막 사 한 번 했더니 엄청난 병증이 발생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조문은 제가 그 조문으로 제가 쓴 글에는 조문에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조문에 원래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조문이에요. 자, 병발어 양이 반하지 했더니 열입 인자 결용. 여기서 열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요 열은 표열이죠. 나쁘게 말하면 사기죠. 사기. 표기의 그 표의 그 사기가 안으로 이로 인해서 이게 참으로 그 멋진 표현이에요. 인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열이 들어왔는데 결국 뭐냐면 이로 인해서 물론 열이 들어온 것도 이거죠. 그래서 결용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또 병발어 음이 반하지 했더니 뒤에 가서는 비가 작겠다. 열입인비. 심화비가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심화비와 결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승기탕을 쓰고 나서 그 괴병을 겪고 나서 발생이 약물이 개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다. 그래서 이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병발어 양이라고 왜 굳이 양이라고 표현했느냐. 요 뒤에는 병발어 음이라는 조문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양이라고 그러고 어떤 원래 이 병은 원래 다소 양병인데 이 병은 다소 음병인데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범병이죠. 일체의 병증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보니까 나타나는 하지를 쓰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경우는 결용으로 나타나는 어떤 경우는 심하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와 같은 글을 만들어낸 거예요. 후세에 가서. 그러니까 범병에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증상이 이게 더 강하네. 그래서 양이라고 쓴 거예요. 다소 실증인 경우고 병발어 음이라는 건 다소 허증인 경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표현을 우리가 깊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상한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원문을 20번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이해가 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남의 조문 아무리 유명한 조문 해석이라도 결국은 지금까지 상한론의 해석이 수백 권, 막 수천 권에 가까운데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만 해도 수천 권이거든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조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조문을 떠나서 원문을 떠나서 어떻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읽어보면은 다 답이 다 있습니다. 천천히 읽고 이런 글 하나 보면은 왜 여기다가 이로 인해서 열이 들어왔는데 결국 열이 들어온 것 이거죠. 열이 들어온 것은 뭐겠어요? 반하지 했기 때문인 거죠. 아주 친절하게 다 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자, 이것도 원래는 제 글이 아니고 조문에 있는 거예요. 요 조문 바로 밑에 있어요. 하지 태조 후에. 하지를 너무 빨리 썼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쓴 거죠. 범병에. 병발의 양이 아니라 일체의 병증에 너무 서둘러서 매사에 너무 빨리 조급하게 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결용이라고 하는 증상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마침내 그것이 역치라는 것을 알고 병인, 병리,
병명의 의안을 이 조문에다가 살짝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찬입 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입. 어떨 때는 한 글자만 집어넣는 거 있어요. 그걸 참보라 그래. 참보. 참보. 또는 말도 안 되는 거 위탁 이렇게. 음양자화증 뭐 필자료 이런 거 다 위탁 문자죠.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병인이죠. 요 자체가 이런 것이 열인입 작혈육 요 자체가 병인이면서 병리죠. 그리고 결용이 병명이죠. 자, 몰래 조문에다가 집어넣어서 중경서 본의를 밝히려고 했으나 여기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뭐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거 했지만 이것은 정문은 아니다. 감안을 하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의안들, 후세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의안들이 유래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아, 이것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 고가득이 지하라. 자, 무릇이라고 앞에 딱 쓰면 말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무릇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무릇 일반적으로 태양병은 대체적으로 맥부환하고 부긴한데 맥부의 동삭자는 딱 이렇게 상맥을 했잖아요. 긴맥이라고도 안 하고 굉장히 뭔가 빠른 거죠. 예. 아, 뭔가 급변한 변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오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한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마땅히 불온은 하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아직 도리어 오한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표지탕이 미한 거니 계지탕을 써야 되죠. 그러면 이때 표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 이랬는데 도리어 반대로 하지를 쓰고 나서 동삭지맥이 지맥으로 변했다. 자, 거두절미하고 지맥만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맥이 딱 가라져 있는데 앞서서도 미하고 침했을 때 열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파악을 못하고 맥지만 가지고 하면 사약탕을 쓴단 말이에요. 아, 이거 음증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열이 들어감으로써 안으로 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맥이 침지한 거다. 딱 열이 그냥 안으로 들어가지고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 갇혀버린 거죠. 이때 결용의 증상을 살피지 아니하고 맥이 지한 거 이것만 위주하면 소음병으로 여기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결용이라고 하는 병명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앞서 설명한 것 그대로 결용은 병명이요. 양기 내암 심화 인편자는 병리요.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뭐 제 해설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내 고통 단기 번조 조번 심중온의 성하 이편 병증이다. 자, 병명, 병리, 병증. 자, 병명과 병리가 비록 주의 문자지만 그래서 이건 후세 사람의 누군가 해석을 위한 글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병증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병리라든가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유일이요.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식이에요. 예. 요것도 약자죠. 예. 그러니까 병증의 근거에서 우리가 병리의 개념과 이것을 이해해야지 병증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결용에는 대함명탕을 쓴다 이러면은 평생 가야 쓰지를 못해요. 예. 뭐 제가 그렇다고 대함명탕을 쓰지도 저도 부분적으로만 뭐 쓰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쉬운 게 지금 금지된 약물이 조금 많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함용탕 같은 경우는 마치 전설 속에 나와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한테 엄청나게 많다. 이런 증상들은 쓸 수 있는 증상 굉장히 많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자
심화망과 심화계는 그것은 대체적으로 정수 때문에 수기 변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랬잖아요. 대범이라 일반적으로 심화망 예를 들어서 가슴 밑이 팽만감이 있다든가 심하 부위에 동계가 있다는 건 정수증이다. 이럴 때는 복령, 반화, 백출로서 주지하니 반면에 심화 석편 그것 또한 축수나 심화 석편도 축수증이에요. 그런데 복령, 반화, 백출로는 축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감수라고 하는 정말로 하수지제를 써야만이 축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만이라고 글을 쓰지 않고 심화석편이라고 이렇게 특히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가 다른 거잖아요. 심화만보다 심화편, 심화편보다는 심화석편.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내 거통이라 하죠. 엄청난 통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실상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눌렀을 때. 아주 심하게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 심화석편은. 저도 겁나가지고 어떤 분한테 혹시 암인가 가지고 할매인데 한 80먹은 할매인데 진짜 뼈만 남았어요.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돌덩어리처럼만 해가는데 처음에 혹시 내가 뭐 약 쓰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엑스레이 한번 가서 내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암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딱딱한 경우도 봤는데 생각나는데 그래도 이거를 못 썼어요. 워낙 그 양반이 노인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아마 고방가들 같았으면 진짜 썼을 거예요. 환자가 아주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지실탕 같은 경우로 그냥 백출하고 지실 이런 거를 쓰고 뭐 다른 쪽으로도 많이 썼는데 조금은 풀긴 풀렸는데 결국은 뭐 이제 그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가 중단됐는데 조금 마음 이렇게 기억이 남는 환자들이 몇 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썼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축소증이라는 걸 알았을까? 일찍이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아니했다면 미상다움, 그러니까 일찍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약물이 도달되고 도달되지 못함을 알았을까? 처음에는 승기탕 같은 거 썼겠죠. 거기에 감수가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아, 승기탕만 가지고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 양력이 도달되고 도달되지 못한 것을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화비는 사심탕류로, 결흉증은 함흉탕으로, 흉역고만은 대시오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약물의 그것을 차이점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수가 견고하냐, 굳어있느냐, 굳어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은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축수가. 우리 몸에 무슨 놈의 그 수기가 했느냐.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말하면 우리가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요. 우리 몸에 이게 수기가 정체가 돼요. 이게 미세해서 그런 것 뿐이지. 예. 그래서 제가 쓴 그 기화론이라든가 수기론, 그러니까 수론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가 내암해가지고서 그 크게 결흉을 이루지 못한 자는 비록 심화석편에 이루지 못했으나 결흉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자, 다만 머리에만 제한적으로 땀을 흘리고 소변 분리를 굳이 이런 거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증상만 특히 기록한 이유는 병독이 배설되지 못해서 병독이 배설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발항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만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조문에서 말하는 발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오늘날의 황달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예. 자신 있게 물론 황달이겠죠. 황달의 어떠한 그 초기의 어떤 증상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그 변론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달이 있다 그래서 그럼
현대 시대에 대함용탕이라든가 대함용안을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쓸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했던 것이지, 요즘에는 일단은 그 황달이 생기면은 간장에 어떠한 GP 뭐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적인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의료사고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한의학의 그 여건상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옛날 사람은 이와 같이 그 치료를 했었다. 저는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대함용탕의 좀 병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계지탕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계지가 부자탕으로 했을 때는 음병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대청룡탕에서 번조하고 그랬을 때는 그 저기 뭐야